안녕하세요. 마인드맨 김영진입니다. 요게 이 스마트폰이 지금 캠코더를 원격으로 조절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태블릿 여기다가 손으로 마인드맵을 그렸습니다. 제게 요청하는 그 학부모들이 좀 있었어요. 홈스쿨링을 좀 하는데 아이들을 지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마인드맵 학습법 2년 전에 제가 한번 가르쳐 준 적이 있거든요. 한 3일에 걸쳐서 그걸 다시 한번 좀 알려달라 그래서 오케이 알려주겠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 성적도 쑥쑥 오르고 우애도 깊어지고 공동체가 아주 좋아지니까 해주겠다. 오늘은 기법과 그 원리편을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제가 조금 많다 보니까 2회에 걸쳐서 할게요. 첫 번째는 기법편이고 두 번째는 원리편입니다. 마인드맵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싶고 또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맨 김영진입니다. 오늘 또다시 마인드맵 원리와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됐네요. 어떤 분들이 제게 요청을 해서 그렇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간단히 제 소개를 할게요. 넥타이 매고 머리 허연 친구가 접니다. 제가 경기도 군포 3번 신도시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마인드맵 공동체를 열었어요. 초등학생들에서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에 이르기까지 제가 마인드맵에 심취했기 때문에 이걸 가르칠 수 있었고 또 전 제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 왔거든요. 걔네들이 성적이 좋아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걸 약 15년 동안 했습니다. 이때 지금 여기 나오는 아이들은 다 성인이 됐어요. 지금 마인드맵이 끝나면 아이들이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발표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해요. 그러면 동료들, 선배들, 후배들 또 다른 학부모까지 모여서 그 발표를 들어주고 경청하고 질문합니다. 이렇게 교회 빈 공간에서 아이들에게 직접 하나씩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태블릿을 쓰고 있고 컴퓨터에 이게 미러링이 되는데 이게 프로젝터에 바로 띄워졌으면 이 많은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저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태블릿에서 그려서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또 이제 저한테 배우는 아이들, 이 아이는 이제 유나라고 중학교 1학년이었죠.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교실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마인드맵은 종이하고 필기구하고 교재만 있으면 돼요. 이 아이랑 함께 간식도 싸들고 또 저 공부할 것도 가지고 왜냐하면 저도 공부할 수 있는 게 얘네들한테 방법만 얘기해주고 나머진 쟤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까지 제 책 읽고 공부하고 또 함께 간식도 먹고 말이죠. 이렇게 함께 지냈죠. 이 아이 지금 열심히 뭔가 조사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7월 27일 일요일 날 만든 감수자 김영진이라고 적어놓은 건 나중에 이제 입학사정관 제도에 이게 쓰이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영어의 한 과인데 영어의 한 과를 전체를 구조를 파악을 해서 이거를 마인드맵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키워드가 하나씩 있어요. 저 키워드 하나를 보면서 얘는 전부 다 외웁니다. 암기 마인드맵입니다. 원래 마인드맵은 키워드로 적게 돼 있거든요. 이쁘죠? 바로 이 팀입니다. 2년 전에 이 아이들이 지금 제일 앞에 있는 이 아이가 그때 5살이었으니까 지금 이제 학년기가 됐을 겁니다. 그 나머지는 7살, 8살 아이들로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저한테 마인드맵 특강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가서 이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신나하더라고요. 신나해요. 할배가 가르치는데 신나갖고 듣고 깔깔대고 저도 기분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마인드맵 원리와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인드맵의 제1기법은 강조 emphasis, 색과 선을 강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중심 이미지, central image를 강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가지, subject를 강조하는 겁니다. 원리와 기법이 어려우면 안 되겠죠? 편안하게 생각하시자고요. 강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색깔을 3가지 이상 썼습니다. 마인드맵의 창시자 토니 부잔도 모든 것은 중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그리고 방사형이라 그럽니다. radiant. 우리가 라디오라고 있죠? 라디오가 본래 전파의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가운데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동심원처럼 펼쳐져 나가는 거. 바로 그런 걸 보고 방사형, 말이 어렵죠? 영어로도 radiant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 방사선과라고 있잖아요. 방사선 학을 radiology. 바로 그 방사선이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뻗어져 나가는데 거의 모든 전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위에서 보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중심 가지가 있고 여기 뿌리가 달려 있는 게 있고 큰 가지들이 뻗어져 나가잖아요. 중심과 붙어 있는 건 두껍습니다. 그래서 중심 이미지를 강력하게 만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무 자체가 강력하고 튼튼하면 생각이 잘 뻗어져 나간다는 거고, 바로 그때 우리가 강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이미지를 강조하고 주가지 수준까지 강조를 한자 이런 뜻이고, 색깔을 쓰고 이미지를 쓰는 것 자체가 강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두뇌 중에 두뇌 반구 중에 오른쪽 뇌를 자극하는데, 오른쪽 뇌는 감성뇌입니다. 기억을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성까지 쓰는 게 좋거든요. 논리만 쓰는 게 아니고. 자, 어디 한번 예를 들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만든 마인드맵입니다.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대 한 거거든요. 전부 강조, 얼마나 강조가 됐습니까? 중심 이미지. 어떤 책을 전체를 이렇게 해놓고 책 자체에서 어떤 여러 가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뭐 지식의 문을 여는 뭐 이런 뜻이랄지, 하여튼 눈으로 봐라 손으로 짚어라 뭐 이런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자극적이죠. 이게 바로 강조입니다. 이 아이도 역시 이게 초등학교 3학년 과목인데 거기에서 중심 이미지와 주가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거기다 여러 가지 색깔도 쓰고 있죠. 영어책입니다. 아까 소개편에서 보여드렸던 유나의 중학교 1학년 영어책이죠. Welcome Grandparents 하면서 아마 다문화 가정인 것 같은데 그랜마, 그랜파가 이렇게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가 아마 외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벌어지는 일인데 얘는 바로 이거를 마인드맵으로 만들어서 전부 다 외웠습니다. 지금 얘가 하나하나 교과서를 살펴보면서 그걸 이미지로 옮기려고 그러는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저 때 교과서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머릿속에 넣지 않으면 저런 그림들이 안 나옵니다. 굉장히 여러 번 보고 거기서 규칙성을 찾아내고 그걸 그림으로 옮기려고 그러고 저기다 색까지 입히고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가 만든 거에 키워드를 뽑아내서 그 키워드를 중심 이미지와 비교해 가면서 외워나갑니다. 영어 100점 맞았죠, 당연히. 이거는 중학교 2학년 과학교과서 중에서 아마 생물 부분일 겁니다. 소화, 순환, 호흡과 배설, 식물, 자극과 반응, 생식과 발생, 유전과 진화. 이건 그냥 마인드맵이 아니고 조사 마인드맵입니다. 주제가 몇 개냐, 용어가 몇 개냐, 실험이 몇 개냐, 이런 식으로 일단 전체부터 보게 하고 그것을 하나의 마인드맵으로 간추려냅니다. 이쁘게 만들었죠. 강조됐죠? 이건 제가 들고 다니는 건데 저도 역시 이렇게 강조를 하죠. 자, 이게 강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냥 말로만, 단어로만 돼 있으면 잘 모르는데 실례를 보시면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주고 혹은 뭐 동화책을 주든지 혹은 뭐 다큐멘터리를 보게 하든지 그것을 마인드맵으로 만들 때 첫 번째 하는 것이 강조입니다. 중심 이미지부터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주가지를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색깔을 써서 강조하는 것. 그게 마인드맵 제1기법, 강조기법입니다. 명료화 기법 제2기법입니다. 클리어니스, 제대로 눈에 띄게 하라. 용지는 가로로 두고 돌려서 보지 않도록 하고 글씨의 획은 수직이나 수평을 정확하게 맞춰라. 선의 길이는 글자나 이미지의 길이와 같다. 수학 10학년 가, 고등학교 1학년 가죠. 거기에 나오는 문자식 부분입니다. 수학은 원래 6대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수와 연산, 문자와식, 관계와 함수, 통계, 도형, 측정. 그 중에서 측정은 초등학교 때까지 배우고 중학교 이후로 빠지면서 이 문자와식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거죠. 함수와 더불어서 방정식. 이걸 전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일단 전부 전체가 정리되는데 어떠십니까? 명료하게 보이죠? 방정식은 어떻고 2차 방정식이 부등식, 유리식과 무리식, 약수와 배수 등등 명료하게 가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 보실까요? 이거는 역사죠, 역사. 조선의 건국과 의, 기틀 마련. 깨끗한 글씨로 정확하게 획이 맞아 있지 않습니까? 돌려가면서 읽으면 안 돼요. 마인드맵은 특징이 가로로 이렇게 두고, 가로로 이렇게 좀 큽니다. 가로로 두고 전체를 한눈에 봐야 됩니다. 한눈에 보려고 그러면 글자들이 돌아가면 안 됩니다. 얘도 약간은 돌아간 게 있는데 정확하게
종이의 수직선과 세로획이 맞아야 되고 종이의 수평선과 가로획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돌려 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마인드맵이라고 했는데 막 뱅뱅 돌려갖고 읽어야 되면 한눈에 안 보입니다. 마인드맵의 장점은 명료하게 한눈에 보여야 됩니다. 마인드맵 제2기법 클리어니스 명료합니다. 자,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 국어인데요. 주가지라는 글자도 삐뚤어져 있고 핵심어, 세부, 부분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고개가 돌아가야 돼요. 저게 심해지면 마인드맵 종이 자체를 돌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나 글씨가 정확하게 세로획, 가로획이 맞아서 한눈에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클리어니스입니다. 바로 대칭도 맞아야죠. 수평의 대칭, 또 수직의 대칭도 맞아야죠. 이런 식으로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주가지에서 부가지가 나중에 저게 맞질 않으면 저렇게 가지끼리 부닥칩니다. 저렇게 되면 가지가 뻗어져 나가지도 못하고 종이의 공간만 제대로 쓰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가지의 끝은 휘어주고 거기에 글자를 정자로 쓰라는 얘기인데 정자가 그냥 글씨를 예쁘게 쓰라는 게 아니고 가로획, 세로획을 맞춰주는 걸 말합니다. 이미지도 그렇고. 그것이 마인드맵 제2기법 클리어니스 명료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용지는 수평으로 두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돌려가면서 읽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이건 X표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돌려서 읽지 않아야 된다. 문자를 예로 들었는데 그림도 같습니다. 수직과 수평이 맞는 게 좋습니다. 문자를 예를 드니까 세로획과 가로획, 영어로 얘기하면 vertical stroke하고 horizontal stroke죠. 여기 있는 선의 길이는 가운데서 뻗어져 나가는 거야 어쩔 수 없더라도 이 나머지 거는 선의 길이는 글자나 이미지의 길이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빈 공간이 안 보이고 짜임새가 보여요. 마인드맵은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유롭게 한다고 난잡해지면 안 돼요. 이 자유롭게 하는 것과 통일성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규칙도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인드맵 기법 제3기법 연결기법입니다. Association, 색이나 화살표나 각종 기호로서 연결을 합니다. 이 연결이 굉장히 중요해요. 윤하의 수학 마인드맵입니다. 7차 교육과정상 중학교 1학년 2학기부터 도형을 배웁니다. 이 도형은 초등학교 때도 많이 나오는데 그 도형과 약간 다릅니다. 이제부터 비로소 얘네들이 학문의 길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수학은 크게 나눠서 푸는 문제와 증명하는 문제로 갈립니다. 바로 증명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여기서 보면 여기서 논리학이 발달되게 되고 저희가 그 논리학의 혜택을 입은 게 바로 인터넷입니다. 검색이고. 자, 여기서 보면 이 아이가 연결을 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연결은 뭐였는가 하면 일단 그 가지 자체의 연결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연결의 카테고리는 이렇게 색깔로 되고 있죠. 이 연결에서 이제 서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연결할 때는 화살표를 씁니다. 또 어떤 기호를 쓰기도 하고요. 역시 감수자는 접니다. 제가 보면 수학 예습 마인드맵인데 수리산 산림욕장이었다. 아이디어 이렇게 요게 이제 얘가 반복되는 어떤 연결의 기호인데 100% 기분 좋았다는 뜻입니다. 하트가 100%다 이거예요. 기분이 좋았다. 또 이 성질이라는 걸 다른 데 써요. 이걸 보면 이제 서로 마주보는 대각의 성질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대각 A와 C는 같고 B와 D는 같다. 그걸 성질 내는 걸로 얘가 표현을 하고 있죠. 곳곳에 보면 애들이 유머러스한 걸 숨겨놔요. 이 부분에 보면 이것도 성질이라고 나중에 표현을 했을 거예요. 엇각들. 이런 것들 다 애들이 증명할 줄 알아야 돼요. 플라톤이 아카데미아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반드시 기하학을 알아야 된다. 기하학을 알지 못하면 아카데미아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던 바로 기하학의 시작입니다. 이거는 제가 했던 마인드맵인데요. 전체적으로 강조되어 있고 또 명료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결이 잘 보이죠. 아까 강조해서는 그게 감성뇌의 우뇌의 영역이다 말씀드렸는데 명료해서 말씀 안 드렸어요. 명료화는 좌뇌 영역입니다. 지금은 연결 제3기법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는가 하면 이 두 가지를 연결해 주는 게 좌뇌와 우뇌를 연결해 주는 게 해부학적으로 양쪽 뇌 사이에 있습니다. 뇌량이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좌뇌 우성이고 어떤 사람은 우뇌 우성이다. 감성이 우성이고 어떤 사람은 논리가 우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별로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에게 어느 쪽으로 자극이 들어오면 왼쪽에서 들어오더라도 오른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양쪽 뇌가 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오른쪽 뇌로 들어온 자극도 왼쪽 뇌로 보냅니다.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서 수평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두뇌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 쓰는 건 병적으로 한쪽이 없는 사람만 쓰는 겁니다. 양쪽 뇌를 다 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두뇌 지도라는 건데요. 캐나다의 의사 한 분이 펜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한 건데 제가 이것도 그린 거예요. 제 태블릿으로요. 여기서 보면 우리 인체각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두뇌를 가장 많이 쓰게 하는가. 여기서 보면 손이 기형적으로 크죠. 입도 좀 크고요. 손을 쓸 때 두뇌를 엄청나게 쓴다 그럽니다. 두뇌의 약 30% 정도를 쓴다 그러고 이 다리나 발 쪽에서는 뭐 아주 조금뿐이 안 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지고 만들고 조작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들한테는 반드시 손 마인드맵을 먼저 권합니다. 아이들이 손재주가 있을 뿐더러 그때가 되면 굉장히 상상력이 발휘가 돼갖고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그때 만들었던 기억은 평생 가고 그때 만들었던 습관은 평생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조 영역은 아까 운의 영역이고 명료화 기법은 좌뇌 영역을 쓰고 그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게 association. 연결이 먼 데서 일어나는 것일수록 아주 새로운 발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부가가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지금 보면 물과 어떤 금의 질량 간의 관계를 보면 가깝게 느껴지는데 아르키메데스 당시에는 목욕탕에 이 사람이 들어가서 물이 넘치는 걸 보기 전에는 그것과 금의 질량을 연결시키지 못했던 굉장히 먼 곳에 있었죠. 그 먼 곳에 있는 게 느닷없이 연결이 되면서 이 사람의 목숨도 살리고 새로운 수학 원리도 만들어진 거죠. 연결. 마인드맵의 3대 기법입니다. 첫째, 강조 기법, 명료화 기법, 연결 기법입니다. 자, 이렇게 마인드맵을 계속 만들어 나갑니다. 강조 기법도 쓰고요, 명료화 기법도 쓰고요, 연결 기법도 쓰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니까 그냥 말 한마디로 표현하기엔 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어떤 스킬이 됩니다. 익숙한 게 되는 거죠. 테크닉에서 스킬이 돼갖고 몸에 다 익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자신만의 스타일이 나오겠죠. 자기만의 own 스타일을 개발해라. own 스타일. 자, 이거 하나입니다. 딱 이거 하나예요. 자, 이거 하나 갖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How to read a book. 머티머 제이 애들러 박사의 아주 명저죠. 1941년도에 출판이 돼서 전 세계에 많은 곳에 많은 분께 영향을 줬죠. 중학교 1학년뿐이 안 됐지만 저는 이 아이한테 이 책을 읽게 시키고 이걸 마인드맵으로 옮기게 권했습니다. 열심히 강조, 명료화, 연결 기법으로 열심히 또 거기서 이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지금 굉장히 고심하는 게 보이죠? 이거는 제 마인드맵입니다. 저도 그동안 제 스타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니면 개발하다 보니까 제 스타일이 생겼겠죠? 열심히 했죠. 또 그리고 저도 그림을 좀 잘 그리기 위해서 이건 제 갤럭시 노트 2입니다. 거기서 그 당시에 있었던 스케치북 프로로 그림 연습을 한 거예요. 어떤 책을 보고 2014년 5월 5일에 그렸네요. 이걸 이제 수평으로 눕혀두고 이파리도 한번 그려봤습니다. 저도 이미지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나이 먹었다고 그림 못 그린다고 이렇게 할 게 아니죠. 마인드맵을 제대로 해보고 싶었으니까요. 천자문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자문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면서 천자문이 천자니까 8자씩 하면 125번 하면 천자문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천지, 현황, 우주, 홍황에서 천에서 떠오르는 말을 다 써봅니다. 천국, 천사, 구름, 운, 지에서 떠오르는 말, 지옥, 지리, 지학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거 어린아이들한테 한자 공부시킬 때 아주 좋을 겁니다. 자유연상법, 태블릿에다 그려본 겁니다. 이제 이게 마인드맵 소프트웨어 보고는 ThinkWise의 차장이에요. 그 당시 차장 지금 그만뒀는데 손 마인드맵 배우려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갖고 앉혀놓고 보십시오. 저 왼쪽 벽에 손 마인드맵 다 이렇게 적어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마인드맵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스티커 메모들 아시죠? 그거 막 붙이는 거예요. 스티커 메모에 규칙이 있거든요. 규칙 1. 내가 지금 뽑아낸 아이디어의 판단을 끝까지 보류해라. 쌓일 때까지. 규칙 2. 아주 과장된 생 아이디어를 뽑아내라. 규칙 3. 양이 중요하지 이 단계에서 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규칙 4. 아이디어를 모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협조적인 사람들에게. 규칙 5. 그러면서 받는 피드백. 모든 사람의 모든 아이디어는 가치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폼보드로
만들어 갖고 여기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붙여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옮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이 개발됐다라고 봐야죠. 자, 오늘은 마인드맵 원리학 기법 중에 기법편, 강조기법, 명료화 기법, 연결기법, 자기만의 스타일을 개발하라까지를 다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인드맵 할 때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적용이 가능한 디자인의 4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접의 원리, 정렬의 원리, 반복의 원리, 대비의 원리입니다. 디자인은 우리나라에서만 좁은 의미에서 그림의 디자인에 쓰이는 거지,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글 디자인, 스토리보드 만들기 이런 것 전체가 전부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신세계 자체와 이런 손으로 하는 예술세계 자체를 망라할 수 있는 게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것은 충남 예산 꽃밭들 마인드맨 김영진입니다.